오늘 네 번째 룰. 네 번째 룰은요.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당신의 비전에 그들을 동참시켜라. 입니다. 어쨌든 지금 버스와 지금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나의 버스를 타고 함께 할 것인가? 그죠? 버스 어떻게 타세요? 내 목적지에 이 버스가 도달하는지를 보고 결정해서 버스를 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버스의 목적지, 내 버스의 비전을 그 사람들에게, 탈 사람들에게 간절하고 확실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그들이 나의 버스와 함께 하면 좋을지를 진솔하게 적어서 이렇게 티켓으로 만들어서 초대장을 보내라. 팀원들에게 초대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유산화를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버스의 뭐 안전성이라든가 이 버스의 연비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버스를 운전할 거고 내 비전이 너무 얼마나 확실한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버스를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미팅에서 나보다는 유사나의 우월성, 탁월성을 더 어필하려고 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버스를 왜 타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지는 팀원들에게 이 초대장을 만들어서 나의 목적지 그리고 나의 비전을 적어서 팀원들에게 다 돌립니다. 그리고 며칠 언제까지 나에게 이 초대장에 버스를 나와 함께 탈지를 결정해서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다 타지 않죠. 그렇죠? 다 타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이제 팀원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팀원들이 아주 당당하게 저는 팀장님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팀장님의 버스는 멈출 거라고 하더군요. 다들 그래요. 팀장님 평판이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회의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계속 반박하고 계속 부정적이고 막 이런 대안 없는 부정적인 비판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팀 분위기가 너무 최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지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퇴근길에 이제 버스를 탔는데 조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조이가 하는 얘기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부정성에 감염된 사람이 갉아먹는 생산성만 약 300조 원이라고 합니다. 300조. 그리고 이 부정성은 생산성만 갉아먹는 게 아니래요. 사람까지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부정적인 사람들만 보지 말고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인지 아니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완전히 감염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정성이라는 걸 잘 볼 때 이게 나한테 고분고분하다고 해서 긍정적이고 나에게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갖고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어떤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할 때 대안을 내놓고 생산적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가 되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5번째 룰.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버스에 탈지 안 탈지도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 내 버스에 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라는 거죠.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그쵸? 정류장에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왜 내 버스 안 타냐고 혹시 따지실 건가요? 그죠?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억지로 태워봤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죠? 아마 목적지가 다르다고 다음 정거장에 내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그죠? 그 안에 있는 버스의 분위기만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내 버스를 타지 않은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쏟지 마라. 그리고 내 버스를 타겠다고 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6번째 룰.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 뱀파이어는 뭐냐면은 뱀파이어는 이게 흡혈기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뱀파이어. 이런 사람이 있는지 주위에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차피 해봤자 안 될걸요? 전에도 비슷하게 했다가 망했잖아요. 어, 그 사람 솔직히 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능력 없어. 그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죠? 이번 프로젝트 잘 돼봤자 우리가 떨어지는 게 뭐가 있는데요?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그때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좋은 생각 같긴 한데 우리 현실이랑은 안 맞아요.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죠? 열심히 한다고 알아줘. 적당히 적당히. 그죠?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거는 아이고 너무 뒤로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탑승 금지라고 매몰차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대요. No 이렇게. 예. 결국엔 그들 때문에 버스 여정을 망치게 될 거고 냉철하지만 회의뿐 아니라 프로젝트에서도 배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팀 운영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요.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를 근데 만약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이지도 이 사람은 에너지 뱀파이어 같아. 근데 버스에 함께 하겠다고 했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당신의 태도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팀원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만 끼친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당신의 내 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팀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지껏 팀원들에게 빈정대는 태도만 보였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는 근데 이 직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팀장님의 조언대로 한번 태도를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한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이거 듣는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팀장님 평판이 어떤 줄 아세요? 완전 최악이요, 최악. 이러면서 우리 팀에서 저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만약 팀장님의 프로젝트가 망하더라도 새 팀장님한테 업무를 인계하고 보좌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팀에 남겠다고 한 겁니다. 뭐 팀장님 좋아서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가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가달라. 나가달라. 그런데 버스에 함께 하겠다고 했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도 있었지만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의외의 인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 팀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죠. 당신은 그래도 나와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나와 그래도 팀워크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내 버스에 함께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냐?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요. 저는 누구보다도 팀장님께 성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했다. 하지만 다른 팀원의 공백을 메꾼 것도 저고 제일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팀장님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연봉 인상권도 저는 어렵사리 팀장님께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만 해보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안 해주셨다. 한 번도 제 편인 적 없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팀장님의 버스에 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요. 솔직히 팀장님의 모습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팀원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는 버스를 누가 타고 싶어 합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조지는요, 에너지 뱀파이어. 내 팀원들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가는 그런 사람들을 걷어내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팀원들과 이제 새로운 버스에 사람들을 이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가장 특별한 룰. 그래서 그 10가지에도 넣지 않은 특별한 룰이 있다고 하고 이제 조이가 알려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진 긍정 에너지가 다른 누구의 부정 에너지보다 강할 것. 네. 팀을 이끌다 보면 아니면 뭔가 어떤 조직 사회에서 있다 보면은 분명히 어떨 때는요 부정 에너지가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부정 에너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국에는요 내가 그 부정 에너지보다 강하면 된대요. 강하면 그리고 내 확신과 믿음이 그들의 의심과 회의를 부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면 그것이 긍정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산화해서 그러면은 내 확신과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지?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시스템을 잘 있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게 내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초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마음이 만약에 뭔가 동기부여를 받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 확신과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속에서도 내가 그쵸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확신과 믿음을 좀 약간 발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진대요. 이렇게 불끈불끈 하죠. 그래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조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렇다고 해갖고 막 이게 막, 아, 그래, 나 열심히 해볼 거야. 막 이런 마음보다는 어쨌든, 누군가를 잘라내고, 그죠? 누군가들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이제 배제시키기도 하는데,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죠. 편치는 않아요. 그래서 조지는, 이런 이제 문구를 떠올렸다고 해요. 목표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어제의 나보다, 그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걸 목표로 삼자.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어제보다 더 좋은 아빠, 어제보다 더 좋은 팀장,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나만 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이도 네, 조언을 해요. 그런 헛헛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주다 보니까 불행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쵸?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 먼저 기분이 좋고 즐거워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빛이 결국 주변 사람까지도 비추고, 그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내 빛이 소모되어지고 내 즐거움과 파워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긍정 에너지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단단히 지켜 나가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6가지 룰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4가지 룰을 더 배우고 에너지 패스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만나겠습니다.